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신라젠 보실 건데, 자, 여러분들 이제 주말에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이제 10월 17일부터 신라젠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새 이제 유튜브 영상 보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신라젠 오른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왜 지금 오르는 거고, 이런 정확한 근거 있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라젠 관련해서 왜 주가가 오르는지 팩트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근거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셔도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신라젠이 지금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바운더리에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공매도의 숏커버링이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세 가지의 재료가 있다. 이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매도의 숏커버링.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라젠이 여러분들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어요. 근데 이 공매도라는 게 공매도 세력들이 상장에 대한 뭐 적격성 심사나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2020년도에 공매도 물량을 확보했던 그런 물량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거래 재개가 되면서 공매도를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걸 상환하기 이전에 수익을 봐야 돼요. 어떻게 수익을 봐요? 환매수를 통해서. 그쵸? 공식 용어로는 숏커버링을 통해서 주가를 올린 이후에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하면서 남은 차익을, 그쵸? 상환을 하면서 남은 차익을 가져간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차익을 실현하기 이전에, 공매도를 상환하기 이전에 어떤 게 가장 먼저 선행이 돼요? 바로 환매수, 숏커버링이 상행된다. 그러면 이 숏커버링이 어디까지 들어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분석하려면 지금 신라젠의 공매도 잔고가 얼마나 쌓여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매도에 지금 잔고가 얼마나 쌓여있어요, 여러분들? 772억이 쌓여있다고요. 보이시죠? 잔고 수량이 638만 주, 772억 정도가 쌓여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의 잔고가 772억이고 환매수는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정도 규모로 환매수가 들어와야지만 얘네들이 상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외국계 기관에서 엄청나게 들어왔죠. 금요일날 환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공매도 잔고의 대부분이 얘네들 외국계 기관들이 들고 있다. 이 공매도 세력들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공매도 세력입니다. 그래서 메릴 린치부터 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건 스탠리, 뭐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얘네들이 신라젠의 공매도를 이끌던 세력이었는데 거래가 딱 정지되면서 거래가 다시 한번 재개되고 그 다음에 상환 기간이 다가오니까 환매수를 통해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환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매입을 해준다면 주가는 더 탄력 있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얼마를 매입했고 어디까지 매입을 할 건지 이거를 알면 우리가 대충 주가가 언제까지 오를지에 대해서 계산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신라젠이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들어왔어요. 자, 보이시죠? 순매매 거래량, 매수 거래량이 500억에서 320억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첫날에는 개인 물량이 많이 들어왔고 두 번째 날에 외국계 기관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일로 보셔야 돼요. 금요일자. 자, 금요일자에 외국계 기관 물량이 얼마 들어왔어요? 260억가량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260억가량.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계 기관 자금이 260억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숏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물량들이 대략적으로 500억 정도가 더 들어와야 된다. 500억 정도의 자금이 신라젠에 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음 주 초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까지는 주가가 더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눌림목이 만약에 오더라도 다시 한번 매입이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재차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마냥 오른다, 뭐 악재가 해소돼서 오른다, 무슨 새로운 항암제 신약에 대한 재료가 있어서 오른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누가 매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라젠에 매입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팩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뉴스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 여기 내용에도 지금 숏커버링 금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788억 원 규모라고 돼 있죠. 그쵸? 최근에 조금 줄어들었어요. 770억으로. 공매도 잔고를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 그동안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공매도 잔고가 많다는 거는 환매수해야 되는 금액도 많다는 얘기가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환매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외국계 자금들이 매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는 더 장기적으로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다.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신라젠이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방이 완전히 닫혀있는 이유. 지금 뭐 상한가 두 방 나왔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일각에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눌려주더라도 그냥 제자리에서 눌려줄 거예요. 보합권에서. 떨어질 일은 없다고요. 왜냐? 하방이 닫혀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지금 신라젠은 신규 공매도가 규제되어 있는, 그쵸? 금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코스닥의 규제상 코스닥 150 지수, 코스닥 15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만 공매도가 가능해요. 그쵸? 근데 신라젠이 이번에 거래가 재개되면서 코스닥 150 지수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공매도에 대한 하방 압력이 원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완전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젠이 지금 이 현상이 나왔지만 여기서 만약에 눌려주더라도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연상으로 3연상, 4연상까지도 쭉쭉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가가 과열됐다고 해서 무조건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들, 환매수가 지금 더 들어와야 되는 금액들이 500억가량 더 되기 때문에 주가는 매수세가 강해지면 어떻게 한다? 오를 수밖에 없다. 하방 압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라젠은 만약에 신규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이 자리가 만약에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나온다면,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눌림목 자리가 나온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입을 해서 기존 주주분들이라면 매수 평균 단가를 좀 낮춰줄 필요가 있고요. 왜냐? 너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매입 평균 단가를 좀 낮춰주셔야지만 상승이 나왔을 때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에 신규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눌림목 자리가 나온다면 그런 자리에서 단기로 좀 들어가 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라젠이 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지금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팩트를 말씀드렸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재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라젠의 핵심 재료 3가지를 준비했는데 이 재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신라젠 주주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소통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소통방이 뭐냐면 신라젠 지금 들고 계신 주주분들과 제가 이런 공매도 잔고, 그죠? 이런 거 잘 확인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매도 잔고와 더불어서 제가 신라젠에 대해서 핵심 재료 3가지와 그 3가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증권사에서 나온 내용들과 그리고 제 지인들, 지금 프로트레이더들이 있는데 프로트레이더 사이에서 돌고 있는 신라젠에 대한 중요한 자료들을 총정리해서 핵심 내용만 제가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 기관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있고 쇼커버링이 어디까지 들어올 건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제가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응과 이런 자료는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제공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100% 무료로 이 소통방에서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은 제가 100% 무료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저한테 질문도 남겨주시고 바로 답변도 받으시면서 안전하게 신라젠으로 좀 수익 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카톡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신라젠에 대해서 핵심 재료 3가지에 대한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신라젠 핵심 자료, 이거를 같이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3글자 신라젠이라고만 3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답장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문자 받으시면 여기 입장하신 다음에 신라젠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받으시고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를, 수익 낼 수 있는 투자를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방 입장하신 분들께는 제가 신라젠에 대해서 이런 자료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라젠이 주가가 이렇게 폭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공매도를 상환하는 시기쯤에는 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계속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완료하는 시기에는 우리가
매도의 타점을 잡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누가 발빠르게 실시간 대응을 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신라젠이라고 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신라젠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신라젠이 이번에 들고 온 재료 중에 이제 가장 큰 재료를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항암제 치료약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스위스의 이제 바실리아라는 제약사에서 만든 항암제인데, 얘네가 신라젠에게 거의 한 4,800억 정도 규모의 계약을 한 다음에 임상과 그리고 판매까지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신라젠이 파트너십을 맺고 신라젠의 파이프라인에 포함을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는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기존에 원래 이제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들은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 둘에도 해당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항암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신라젠에서 가져온 항암제는 세포의 특징을 이용한 세포의 어떤 분열을 억제시키는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암세포도 세포잖아요. 여러분들 암도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이 암이 커지기 위해서는 1기부터 뭐 4기, 말기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암이 점점 크기가 커지고 전이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크기가 커지기 위해서는 세포가 분열을 통해서 암세포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분열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효소가 필요해요. 바로 TTK라는 첫 번째 요소와 PLK1이라는 두 번째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TTK와 PLK1이 결합이 되면서 이 효소를 통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 분열 과정에서 필요한 효소를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방해. 그래서 세포 분열을 제대로 못하도록 결국에는 이 세포가 사멸에 이르도록 만드는 억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억제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치료제가 아니었고, 만약에 이거를 성공을 한다면, 임상에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면 두 가지 효소를 동시에 저해하는 항암제로서의 퍼스트 인 클래스 약물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세계 최초의 항암제 옵션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멘텀 자체는 엄청난 황금재료가 터진 거예요. 황금재료. 만약에 임상 1상을 올해 연내에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미국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미국에서 FDA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죠. 임상 1상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1상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진행 결과에서 만약에 이제 완전 간회라든지 좋은 내용들이 나온다면 이런 것들이 모멘텀에 대해서 주가가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특히 FDA에서 암 치료에 대해서 옵션을, 새로운 옵션들을 많이 늘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캔서 문샷 이 정책에 대해서 연설을 했었죠. 9월 12일쯤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암과의 전쟁. 왜 선포했어요, 여러분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2015년경에 뇌종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근데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뭐냐? 바로 이 유전병. 암 치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암 사망률을 기존보다 50%가량 더 낮춰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암을 극복하라. FDA를 통해서 암 치료 옵션을 새롭게 더 늘려라. 딱 이런 시기에 지금 신라젠의 파이프라인이 뭐예요? 새로운, 현재 단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두 가지 효소를 모두 다 억제시킬 수 있는 치료제를 가지고 지금 임상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FDA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재료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료와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두 가지 재료가 더 있는데, 이 재료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언론사에 보도가 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 재료들에 대해서 제가 이 투자 전략서에 모두 다 담았으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이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잘 보고 수급의 어떤 상태를 보고 우리가 언제 매도할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외국계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쇼커버링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분석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신라젠에 대한 소통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281-4675번으로 간단하게 세 글자 신라젠이라고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답장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문자 받으시면 여기 입장하셔서 신라젠에 대해서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대응 받으셔서 우리가 수익률을 최대한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들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 번호로 신라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셔도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